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장사 김명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필답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다 이제 넘어가고 실제 우리가 다룰 부분 종자 생산 조제 저장하기, 종자 식별하기, 번식 작업하기, 육종 최종하기, 포장 검사, 종자 검사, 종자 관련 규정, 기출 문제 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은 OT로 영상을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종자를 파트를 배우고 있으면 이 종자 파트의 카테고리를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 식물학적 분류에는 종자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식물에는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이게 다음 세대로 유전을 하는 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종자로 번식을 하거나 영양체 번식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종자 번식에는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이 있는데 나자식물은 단일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피자식물은 중복 수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정세포하고 그 다음에 난세포가 만나서 2N의 배가 되고 두 개의 극핵과 정세포가 만나서 3N의 배유가 되는 중복 수정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단자역강, 쌍자역강이 있는데 단자역강에는 벽가 혹은 화분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벽가나 화분가 혹은 외떡잎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외떡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거는 단자역강에 해당되는 벽가구나 아니면 화분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쌍자역강 이파리가 넓적한 콩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분류들이에요. 그러면 식용작물, 공해작물, 약용작물, 기호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해작물. 여기서부터는 달달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 이렇게 보면 식용작물부터 우리가 그래도 종자기사를 갖다가 따거나 종자산업기사를 땄는데 식용작물이 뭐예요? 물어보면 벼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식용작물의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된다고요. 식용작물은 곡숙류와 서류로 나눠집니다. 곡숙류와 서류. 이 곡숙류는 화곡류와 두류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서류는 고구마, 감자가 될 것이고 화곡류, 두류는 콩가작물이죠. 그러면 이 화곡류가 벼, 그 다음에 맹류, 작곡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벼, 맹류, 작곡. 맹류는 그냥 맥보, 기, 호, 밀 이렇게 해주세요. 맥보, 기, 호, 밀. 그러면 보리, 기리, 호밀, 밀 여기가 맹류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작곡입니다. 옥수수도 작곡이고 메밀도 작곡이고 기장도 작곡이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용작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용작물은 벼, 맹류, 작곡, 콩가 그 다음에 서류, 고구마, 감자 여기까지가 식용작물이라는 거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해작물이에요. 공해작물은 섬유전당에 해당된다. 섬유작물, 유료작물, 당뇨작물, 전분작물, 당뇨작물 여기가 해당되는데 섬유작물, 옷을 만드는 작물, 아마, 모카, 삼, 모시풀, 당나무 이런 게 있고요. 아마는 요거 기지현상이 10년 이상이 나타나는 거에 들어갑니다. 모카는 단명종자에 들어가고 상명종자에도 들어갑니다. 유료작물, 아주까리, 아마, 모카, 콩, 땅콩, 유채. 요거는 기름을 다 짤 수 있는 건 유료작물인데 아마는 보세요. 아마는 섬유작물로 들어가면서도 기름을 짤 수 있는 유료작물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분작물,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당면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만 전분작물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을 함유한 거는 다 전분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쌀도 전분작물이 됩니다. 보리도 전분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당뇨작물,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작물은 다 당뇨작물이 되는 거 달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용작물 제충국 바카호프. 제충국 굉장히 중요해요. 제충국이란 뜻은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국화. 꽃에 보면 마가렛이나 아니면 샤스타 데이지를 닮았어요. 이파리는 약간 코스모스 이파리를 닮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피레스린 성분이 살충 성분으로 직접 맞으면 죽습니다. 신경독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런데 요거는 유기자재로도 들어가며 살충제로도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충국의 피레스린 성분은요 맞아서 죽는 반면에 해가 뜨면 요거는 잔류성이
없어져요. 12시간 안에 생분해가 다 되기 때문에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유기자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박하는 요거는 민트 종류 여러 해살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하고 시원한 맛을 내게 하는 거. 호프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원료로 들어갑니다. 수제 맥주 만드는 원료. 요거는 열애살입니다. 기호작물, 차나 담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사료작물, 옥수수, 호밀, 티머시, 엘퍼버, 클로버 이런 거. 사료작물이면서 콩가작물이면서 녹비작물인 거는 엘퍼버, 클로버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축이 먹을 수 있습니다. 녹비작물은 호밀, 자원형 배치, 배치는 헤어리 배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갈아 엎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우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원예작물이 있어요. 원예작물에는 채소류, 가수류, 화해류, 여기 꽃까지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채소, 가수 요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채소에는 과채류, 협채류, 건채류, 경엽채류가 있는데 과채류의 가지과 박과, 과수의 과수, 과일. 그러면 뭐가 다르냐? 과채류는 1년생, 과수는 열애살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가지과 박과에 열매가 들어가는 작물들은 과채류다. 그러면 토마토, 고추, 가지, 가지과죠. 박과, 오이, 호박, 토마토, 뭐 수박 이런 거 박과작물. 협채류는 콩가작물입니다. 근채류는 괴근류, 뭐 고감토, 마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괴경과 괴근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괴근은 덩이 뿌리, 괴경은 덩이 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달고마, 달리아, 고구마, 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괴근이 되면서 생감토, 돼지감자, 대감토, 돼지감자, 감자, 토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괴경, 덩이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근류, 무당순, 무우엉, 당근, 순무. 직근류는 절대 옮겨 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걸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했는데 얘네들이 여기는 많이 나오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옮겨다 심죠? 그러면 뿌리가 2갈래, 3갈래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옮겨 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옮겨 심지 않았는데 뿌리가 2갈래, 3갈래가 나왔어. 거기는 돌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무, 우엉, 당근, 순무 같은 걸 심으실 때는 굉장히 깊이 가리를 하시며 돌 같은 거 다 빼주시고 퇴비를 잎채소보다는 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심어주시면 옮겨 심지 않으시면 무당순, 무, 우엉, 당근, 순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경엽채류, 요거는 우리가 양파나 마늘을 중간에 솎아 먹기를 하면요 뿌리, 줄기, 이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 줄기, 이파리가 다 해당되는 게 경엽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채소, 아스파라거스, 파, 양파, 마늘, 쪽파 요게 해당되죠. 과수에는 인가류, 핵가류, 장가류, 견가류, 준인가류가 있는데 인가류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식물학상 종자가 있고 식물학상 과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거예요. 식물학상 과실은 자방이 비대해서 커진 게 요게 과실인데 식물학상 인가류는 보시면 자방과 그 관련 기관, 꽃받침 같은 게 같이 비대해져서 만들어진 게 인가류예요. 여기는 사과, 배, 비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가류는 사과, 배, 비파는 꽃이 폈을 때 위가라에서요. 가짜 그 꽃 밑에 열매가 달려있는 거 그걸 보고 또 인가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핵가류는 씨가 굉장히 굵은 거 매실, 살구, 자두, 앵두 이런 게 핵가루라고 보시면 되고 장가류는 씨가 굉장히 많은 거 딸기, 무화과, 포도 이런 게 장가류죠. 견가류는 갓가루를 해가지고 껍질이 딱딱한 거 호두나 아니면 밤을 얘기를 합니다. 준인가류에는 감이나 귤이 있어요. 감귤. 자, 그리고 작물은 우리가 어쨌든 작물을 심는 거는 수량성이 최고로 좋아져야 돼요. 수량성이 최고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환경조건, 유전성, 재배기술이 맞아떨어질 때 수량성이 최고로 좋아진다. 그러면 이 작물의 뜻은 아셔야 됩니다. 이용성과 소비자의 이용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져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이 작물이다. 그러면 재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조건, 유전성, 재배기술이 최고로 맞아떨어질 때 수량이 최고로 나온다. 나는 굉장히 여기가 환경 조건이 좋아. 유전성이 좋은 아주 좋은 품종을 갖다가 내가 심었어. 그런데 내가 1년 차예요. 농부 1년 차. 그러면 이거 수량성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재배기술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수량성이 떨어지겠죠. 종자산업법의 작물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이
작물의 뜻입니다. 여기를 더 알아주셔야 돼요. 작물은 농산물,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이 작물입니다. 작부체계. 작부체계는 진짜 중요해요. 잘 다뤄주셔야 돼요. 뜻은 일정한 포장에 몇 종류의 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재배한다. 같은 해에 여러 작물을 조합하여 함께 재배한다. 그래서 뭐 윤작이나 다모작이나 자유작, 간작, 혼작, 겨우작, 주의작 이런 게 작부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윤작이란 말이 나왔어요. 세 개를 묶어주세요. 어떤 거? 연작, 기지, 윤작 요 세 가지를 묶어주는데 연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요때를 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지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게 기지입니다. 자, 그러면 윤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일정한 포장에 몇 종류의 작물을 해마다 바꿔 재배하거나 같은 해 여러 작물을 조합하여 함께 재배하는 거 이런 걸 작부체계라고 하면서 이것도 윤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부체계 변천을 보면 처음에는 대전법이에요. 대전법은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전으로 불렸고 중국에는 화경, 일본에는 소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전, 중국은 화경, 일본은 소전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그러면 이게 아시아에만 국한되냐? 그러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전, 대전법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달사의 대전법이 가장 먼저라고요. 그러면 브라질에는 아직도 화전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화전민이 1970년대까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전은 대전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때는 산업혁명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가 없었어요. 땅의 지력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다가 뭔가를 심어보니까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심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마다 재배하니까 뭔가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언덕이나 산이나 이런 데 불을 냅니다. 그러고 나면 타버리겠죠. 그럼 거기다가 뭘 심어요? 타버리니까 병충해도 없어지고 잡초 씨앗도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주니까 굉장히 잘 자라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버린 재생분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더 잘 자라. 그러다가 몇 년이 있으면 또다시 옮겨가는 거죠. 요런 게 대전법, 화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주곡식 대전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정착이 들어가는데 곡식 재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만시대 우리나라 변한 만 지난 요때는 오곡을 심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이때가 들어가서 벼가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휴안농업, 휴안농업은 유럽 산포식 농업인데 자 윤작의 순산포식, 계량산포식, 노포포식 요런 게 휴안농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데 땅덩어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돌려짓기 개념이 맞지 않아요. 사실 이런 휴안농업, 윤작에 해당되는 이런 거는 유럽에서 더 맞아떨어지죠. 유럽에서 더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자, 처음에는 산포식입니다. 순산포식이 그냥 산포식하고 똑같아요. 한쪽에는 겨울작물, 한쪽에 여름작물, 그리고 나머지 땅을 놀려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작물 심었던 걸 여름작물로 가고 여름작물 심었던 걸 휴안하는데 그냥 놀린 땅에다 심어줍니다. 그리고 겨울작물 심었던 데는 휴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땅을 놀려서 심어주니까 땅의 지력이 좋아져서 작물들이 잘 자라는 방법이 산포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워두는 저 땅이 굉장히 아깝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까운 땅에다가 실제로 콩가작물, 클로버 같은 콩가작물 이런 걸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가작물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죠. 땅의 지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요걸 갖다가 풀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요게 돌려짓기를 해주니까 휴안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작물들이 잘 자라는 거죠. 여기가 계량산포식이에요. 그래서 휴안농업이라는 거는 산포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휴안작물이라는 거는 계량산포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량산포식에 휴안하는 데다가 작물을 심어주는 게 휴안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포코식은 영국에서 개발됐는데 네 종류예요. 밀이나 사료작물 심어주고
순무 같은 사료작물, 그 다음에 보리 같은 사료, 그 다음에 클로버 같은 녹비작물 이런 걸 심어주는 걸 노포크식이라는데 우리가 건드리는 거는 산포식, 계량 산포식 여기를 좀 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작,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작물들 자체가 소비자의 기호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지는 식물이 자유작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기호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 심는 거. 요거 시장 흐름에 심는 작물. 이게 경제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전유난. 지력 목적을 정지하고 답전유난이라는 거는 논을 몇 년간 재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빼고 밭으로 몇 년간 재배를 합니다. 또 밭으로 몇 년간 재배하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논으로 몇 년간 재배하는 거. 요게 답전유난인데 그래서 논과 밭을 몇 년간 교대로 심는 거 요게 답전유난이고 논으로 몇 년간 가다가 밭으로 갔어요. 그러면 논에 많이 생겼던 병충해랑 잡초가 밭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달라서. 그리고 밭으로 또 몇 년간 가다 보니까 밭에 많이 생겼던 잡초나 병충해가 물을 집어넣고 논으로 가니까 생기지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밭으로 몇 년간 가다가 논으로 돌리니까 이때는 벼수량 증가가 최대로 일어나요. 답전유난은 그래서 지력 정지를 목적으로 하고 병충해 방제를 줄어들이고 잡초 방제가 줄어든다는 거.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수량 증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작부 방식에는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 답전유난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무조건 달달달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간작은 사이짓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작물로 먼저 봐주셔야 돼요. 간작은 보리와 콩입니다. 보리는 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죠. 추, 파, 맹, 유. 추파성이 높은 애들은 겨울 저온에 노출이 돼야 이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주고 겨울 저온에 노출되는 추나철이 버널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듬해 봄에 이삭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콩은 가을에 심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발화를 할지언정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듬해 봄에 심어져요. 그래서 보리가 살아고 있는 한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에 다른 작물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것이 간작입니다. 보리가 자라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 콩을 심어주면 간작에 해당되는 거죠. 혼작은 요거는 콩이나 옥수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같은 포장에 재배하는 방식으로 콩이나 옥수수를 섞어서 그냥 뿌려버려요. 산파로. 뿌려버리는 거. 요게 혼작이라는 거. 교작은 콩두이랑 옥수수 한이랑 콩두이랑 옥수수 한이랑 그러니까 똑같죠? 혼작에 들어가는 콩이나 옥수수를 교작으로도 쓰는데 요거는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한 이랑씩 콩두이랑 옥수수 한이랑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재배하는 게 교작이다. 주의작은 논두렁 콩 이런 식으로 포장 주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거. 벼를 심은 주위에 콩을 재배한다. 혹은 참외나 수박을 심어준 주변에 옥수수나 수수를 심어주는 게 요게 주의작입니다. 답전유난은 포장을 논 상태, 밭 상태를 규칙적으로 유난하여 이용하는 게 답전유난이라는 거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작부책의 정지파종이식입니다. 정지파종이식 굉장히 중요해요. 정지파종이식. 그러면 정지라는 거는 지금 실제로 보시면 밭을 갖다가 경운을 해요. 밭을 경운을 하면 땅을 뒤집어 엎죠. 그리고 세토 굉장히 곱게 가루를 내고 요걸 흙을 굉장히 곱게 만든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두둑을 만드는 것.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드는 게 이게 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 올라온 부분, 요게 이랑이죠. 작물을 심는 부분. 그 다음에 고랑은 우리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 여기를 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지에는 작효법이 들어가요. 정지에는 작효법이 들어가는데 평유법, 효리법, 성유법이 들어갑니다. 효리법에는 효리휴파, 효리구파법이 있어요. 요게 계속 우리 문제를 건드리니까 무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작효법에는 평유법이 있어요. 평유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뭐 밭벼나 채소를 심어줄 때 해당되는데 건조해야 섭해가 완화된다는 거. 그러면 이랑을 높여주면 봄철에 건조해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이 평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유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여기에서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훨씬 넓고 길게 뽑는 거. 요게 성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랑을 1.2m로 넓게 뽑아줍니다. 요거. 그 다음에 효리법은 이랑휴, 세울릭, 효리법. 그러면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드는 게 휴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휴리효파는 이랑을 만들고 이랑에 파종하는 거, 휴리구파는 이랑을 만들고 고랑에 파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고구마라는 애는 덩이 뿌리죠. 덩이 뿌리기 때문에 뿌리는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랑을 만들고 높은 이랑에 파종해야 돼요. 그러면 조나 콩 같은 경우는 이랑을 만들고 낮은 이랑에 파종해도 되는데, 고구마는 휴립효파로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랑을 만들고 높은 이랑에 파종하는 거죠. 휴리구파, 감자. 사실 이거는 지금에 맞지 않는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배학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은 1960년대, 70년대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농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때 농법으로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구마, 감자 둘 다 비닐 멀칭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하고 심어주는데, 휴립구파, 감자 같은 경우는 예전 방법으로 보시면 이랑을 만들고 고랑에다가 심어줘요. 고랑에 심어주고 이랑에 있는 흙을 반턴 덮어주죠. 5에서 9cm 정도 흙을 덮어주고 나서 5월달이 되면 풀들이 많이 자라죠. 그 풀을 없애주면서 다시 북주기, 배토를 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감자는 덩이 줄기고 얘는 줄기 성질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심어준 거 흙을 5에서 9cm로 덮어주더라도 그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청설해가지고 땅 위로 나오는 감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토, 북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새파란 감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덜 줄기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라는 거는 휴리구파로 고랑에다 파종하고 흙을 덮어주고 나중에 2차 배토로 북주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유법 또 다 아셔야 돼요. 요 네 가지 잘 나옵니다.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으로 건조의 섭해가 동시에 완화되는 거, 채소, 밭뼈 등에서 실시하는 게 평유법입니다.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중부지방의 메쿠작콩은 이랑을 1.2m 정도로 넓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휴리법, 이랑을 세워서 고랑을 낮게 하는 방식. 요게 휴리법입니다. 휴리효파는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법. 조나 콩은 이랑을 비교적 낮게 세우고 고구마는 이랑을 높게 세운다는 거. 휴리구파는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거. 맹류는 한해와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감자에서는 발화를 촉진하고 배토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가 왔어요. 밭을 만들었죠. 그러면 파종과 이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파종은 요거는 모종이 아니라 종자를 심는 방법이고, 이식은 모종을 옮겨 심는 거. 그러면 파종에는 삼파, 삼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고, 이식은 짝짓기를 해야 돼요. 난식, 조식, 점식, 혈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삼파, 지금 파종은 모종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방법이 있죠. 삼파는 흩어뿌림. 종자를 포장 전면에 흩어뿌리는 방식으로, 요거는 노력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그런데 실제 키우다 보면 한쪽으로 종자가 몰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광을 경합을 합니다. 양분을 경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키울 때는 노력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요게 삼파입니다. 조파는 골뿌림을 하고 골뿌림을 하고 골타기를 하고 골에 줄지어 파종하는 게 조파고, 대부분의 농작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파는 옆으로 크게 퍼지는 작물, 감자, 콩. 감자나 콩은 옆으로 넓게 퍼지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에서 수립씩 파종하는 게 전파입니다. 콩콩콩콩 전파, 감자 전파. 1에서 수립이라고 하면 1에서 3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파는 옆으로 좁게 퍼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목초, 자, 수광태세가 좋죠. 이런 애들이 적파를 한다는 거. 그러면 적파는 전파를 할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걸 적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파 흩어뿌림 됐죠?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뿌리는 방법으로 뿌리는 노력은 적게 든다. 대신에 삼파를 하면 종자 소요량이 많아지고 통기나 투강이 나빠지며 도복하기 쉽고 제초 및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작업이 불편하다는 거죠. 조파는 골타기를 하고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방법. 이게 종자기능사의 4번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연속으로. 자, 전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에서 수립씩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식이다. 개체가 평면공간으로 상당히 넓게 퍼지는 거.
그래서 보통 요거는 전파는 25에서 30cm 간격을 두고 심어주는데 내가 25에서 30cm 간격을 모르겠어 그러면 호미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자량도 적게 들고 통풍 투강이 좋고 건실하며 균일한 생육을 합니다. 적파는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으로 개체가 평면으로 좁게 퍼지는 작물을 지박적으로 재배할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식이에요. 이식은 가식과 정식이 있습니다. 가식은 본포장에 옮겨 심기 전에 임시로 임의적으로 심어주는 걸 가식이라 하고 정식은 본포장에 옮겨 심고 더 이상 옮겨 심지 않는 걸 정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파종에는 산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고 이식에는 난식, 조식, 점식, 혈식이 있는데 자, 파종은 종자를 심는 방법, 이식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방법. 이게 의외로 뭐 조식에 대해서시요, 전파에 대해서시요 이러면 못 적는다고요. 그래서 파종 및 이식은 한 문제라고 보시고 카테고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파종이면 3파 여기 나왔으면 3파만 봐요. 점식이 나오면 점식만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3파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적파가 나왔어요. 다음번에 혈식이 나왔어요. 이러면 다 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과 이식을 전체적으로 한 문제로 묶어두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작효법이 있었죠? 평유법, 성유법, 휴리법에 휴리뷰법, 휴리급파. 그 작효법을 알아놓으면 정지법이 어떤 게 나와도 문제가 맞는다고요.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난식과 조식과 점식과 혈식이 있는데 난식은 일정한 질서 없이 점점이 이식하는 방법이 난식입니다. 조식은 고래 줄지어 이식하는 방법이 조식입니다. 점식은 포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워서 점점이 이식하는 방법이 점식입니다. 혈식은 구덩이를 많이 띄우고 구덩이를 파고 포기를 많이 띄워서 구덩이를 파고 이식하는 게 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산파하고 난식 비슷하죠? 일정한 질서 없이 종자를 파종 전면에 헛떡 뿌리는 거 산파, 일정한 질서 없이 점점 이식한다 난식. 자, 조식 고래 줄지어 이식한다, 고래 줄지어 파종한다 조파. 그 다음에 전파 점식. 자, 전파는 저는 2016년도에 우리 그 노름의 농장에 고양 도시농업 네트워크 여기서 콩을 600평 처음으로 600평이란 콩을 갖다가 콩농사를 공동체 재배를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기계자가 만들어가고 농약비료, 제초제, 검정 비닐 멀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콩을 심는데 며칠간 심는데 새가 하늘에 빙빙 날아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많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콩 심은데 새떼가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 새들은 아는 거예요. 이 새들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마늘을 갖다가 수확하고 난 데 심어줬는데 2012년도에 마늘 수확하고 나서 심어주다 보니까 6월 달에 심어줬어요. 꽤 늦은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비가 좀 늦게 왔는데 비가 오고 콩이 나오는데 3분의 1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냐면 그때 제가 배운 내용으로는 콩 새알의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 새알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콩 새알을 심어주면 새가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벌레가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를 먹는다. 굉장히 이론상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이 새라는 놈들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콩 새알을 심어줬는데 이 콩 새알을 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콩을 갖다가 심어줬는데 3분의 1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6월 초에 그렇게 심어줬는데 부랴부랴 얘를 갖다가 모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다시 콩을 갖다가 점식으로 옮겨 심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콩을 심으면 이거는 전파가 아니라 점식으로 가야 된다. 콩새알의 비운의 전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콩새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이 새들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아서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어서 점점 이식하는 게 콩이나 수수. 그러면 감자는 전파는 되지만 점식은 안 되죠. 왜? 영양체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40g 정도를 잘라서 심는데 싹이 난 부분은 있는 부분을 통해서 40g 정도를 잘라서 심는 영양체이기 때문에 점식은 나올 수 없습니다. 혈식은 맷돌 호박 같은 걸 해주는데 한
구덩이를 30에서 50cm 정도 파요. 그 구덩이를 파고 나서 거기다가 퇴비를 집어넣는데 이 퇴비를 그냥 집어넣으면 가스장이 일어나요. 이 퇴비를 흙하고 섞어서 한 30cm 넣어줘요. 그리고 20cm 정도는 그냥 흙을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한 10일 정도 가스가 그래도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호박을 갖다가 모종으로 심어주면 요게 혈식이 되죠. 굉장히 양분을 많이 필요하는 가지과 박가작물을 심어줄 때 필요하고요. 적어도 50cm 정도 띄워야 돼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띄워서 구덩이를 파고 심는 방법이 혈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물에는 필수 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CHO, 탄소, 수소, 산소 요거는 자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뺀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식물들 같은 경우는 75%가 물이에요. 나머지 25%가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분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비료 3요소 가끔 나와요. 비료 3요소 NPK, 질소, 인산, 칼륨. 그러면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까지가 대량 원소나 아니면 다량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미량 원소예요. 철, 구리, 아연, 망간, 몰리브덴, 염소, 붕소 이런 게 있다는 거. 체내 이동성이 낮다 높다. 그러면 체내 이동성이 좋은 거는 질소, 인산, 칼륨. 요거는 굉장히 이사 가기를 좋아해요. 이사 가기를 좋아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면 땅속에 질소가 2개 있어요. 이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면서 질소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면서 또 질소 하나를 먹었어요. 이제 땅속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면서 질소 성분이 없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이파리에 있는 질소 성분이 위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쪽에 질소를 많이 필요한 잎채소 같은 경우 질소가 부족할 때는 상엽이 아니라 밑에 하엽에서 누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하엽이 누렇게 뜨면 여기 질소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밭 전체가 노랗게 된 거 있죠. 그건 아예 전체 질소를 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내 이동성이 나아진 거 칼슘이 대표적이에요. 칼슘, 붕소, 철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이동성이 낮고 어떤 데서 그러면 배꼽썩은병 같은 거 이런 경우 위쪽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사 가기를 싫어해요. 이사 가기를 싫어하고 이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은 밑에가 아니라 위쪽에서 나타납니다. 토마토 배꼽썩은병. 그러면 우리가 토마토 묘종은 보통 꽃이 핀 거 1하방, 2하방 된 걸 사요. 사가지고 그 꽃을 따고 심어주는데 보통 4하방, 5하방 되면 배꼽썩은병,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원소, 요거는 이제 가끔 건드리는데 여기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질엽단요, 엽단요, 엽록소 구성원소,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물의 생장계와 결실을 재배하고요. 결핍증은 밑에서 나타나고, 과잉증은 잎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는 거. 인산은 광합성 질소 동화에 관여하고요. 뿌리에 관련됩니다. 칼륨은 세포 팽합을 유지해요. 그래서 기공을 여는데 팽합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잎에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요게 많이 부족하면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원소로 요것도 황백화나 줄기, 생장점, 뿌리 발육이 나빠지고요. 황은 영록소 형성에 관여하고 철, 요거는 어린 잎부터 황백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노후화답 있죠. 논의 노후화답. 요게 철이 없으면 요게 황화 수소를 만들면서 가시무늬병을 맡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요게 토양 속에 노후화답에 철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 황화철을 만들어서 황화수소를 만들어서 가시무늬병을 만들어내고요. 철 성분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황화철이 돼서 뿌리를 갖다가 피막을 갖다가 도포를 하죠. 그러면 가시무늬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철이라는 성분은 토양 속에 있으면 흙을 갖다가 밭의 흙을 젓갈색, 그러니까 빨간 붉은 토양을 만드는 게 철 성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청회색. 그러니까 논토양의 흙색깔은 청회색을 띠는 게 철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간 이런 게 있고 새로운 잎부터 황색이 되고 엽록소 형성이 관련되고 붕소는 생장점 부근에 많고요. 요거는 분열 조직 개사나 수증 결실이 굉장히 나빠지게 만듭니다. 붕소. 그 다음에
몰리버덴 같은 경우는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에 필요하고요. 뭐 염소 같은 거는 강압성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그냥 뭐 대충 봐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복토 깊이 무조건 달달달달, 무조건 달달. 그러니까 작물 분류의 작부책에 여기에 관련된 거 앞쪽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달달달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자, 복토 깊이라는 거는 10cm 이상, 5에서 9cm, 3.5에서 4cm, 2.5에서 3cm, 1.5에서 2cm, 0.5에서 1cm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종자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요, 여러 개를 섞어 놓고 복토 깊이가 깊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수선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감자, 옥수수, 호박, 오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cm 이상은 구근입니다. 꽃의 화이류의 구근들은 거의 양파 크기예요. 양파 크기라 해서 이게 완전히 뭐 마트의 큰 양파를 말고 피클 양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복토 깊이는 우리가 종자를 심어주고 흙을 갖다가 이 종자 크기의 2~3배의 흙을 덮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0cm 이상 되는 거 수이툴라, 수선화, 히어신스, 튤립, 나리, 구근이기 때문에 요거는 10c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9cm 생감토, 생강, 감자, 토란, 영양체 재배죠. 영양체를 심기 때문에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5에서 9cm 정도. 그 다음에 콩팥 왕가, 그 다음에 콩이에요. 맹류하고 콩을 갖다가 딱 던져봐요. 맹류하고 콩을 던져보면 실제적으로 콩이 더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요건 4cm. 그러면 옥수수도 4cm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맹류는 콩보다는 약간 요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맹류는 콩보다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한 3cm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수무시, 호박, 수박, 모, 시금치 요게 1.5에서 2cm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토가 우순, 여기는 보면 고추 씨앗 굉장히 얇죠. 그 다음에 오이는 수박보다는 더 얇아요. 토마토도 굉장히 얇습니다. 가지도 반짝반짝 코팅이지만 얇다. 그 다음에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이것도 중요해요. 상추, 담배, 유채, 당근, 파, 양파, 상당, 유당, 파양. 그러면 상추는 광발화성 종자입니다. 햇빛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복토 깊이가 깊으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담배는 굉장히 미세한 종자예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복토 깊이가 깊으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채도 굉장히 작아요. 당근은 발화율이 50에서 55%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복토 깊이가 깊으면 발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파나 양파 이런 것도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자수명. 종자수명도 요즘에 많이 건드려요. 다 봐주셔야 돼요.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단명종자는 종자수명이 1년에서 2년, 상명은 3년에서 5년, 장명은 5년 이상인데 단명종자는 자 기름기를 짤 수 있는 종자는 단명종자를 다 넣으세요. 기름기가 많은 종자라는 거는 상온에 보관했을 때 이 기름기가 많은 종자는 산패율이 높아져요. 산패율이 높으면 이게 종자 수명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콩, 대두라는 말 없어요. 콩은 그냥 우리가 기름을 짜거나 두부를 만드는 콩은 이걸 대두라고 하는데 요거는 콩 그러면 기름 짜거나 두부를 만드는 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콩, 해바라기 다 기름 짜죠. 옥수수 기름 짜죠. 그 다음에 메밀기장. 메밀기장은 대메조기, 대파작물에 들어가요. 대파작물이면서 그 다음에 구황작물에 들어가는 게 메밀기장이에요. 대파작물은 어때요? 대신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시기를 놓쳐서 대신 파종하면 이거는 굉장히 늦게 심더라도 수확률이 어느 정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메밀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고랭지에 심어 주시더라도 3개월에 심어서 3개월 안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 그러면 굉장히 충실한 종자보다는 너무 빨리 수확하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덜 충실하다 이런 느낌을 가셔요. 그래서 대파작물, 대메조기, 메밀조, 기장. 그러니까 조는 여기 뭐 안 들어갔지만 메밀이나 기장은 단명종자로 보시면 되고요. 목화는 기름을 짜죠. 요거는 단명종자. 상명종자에도 목화가 들어갑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종류 강낭콩, 상추, 파, 양파, 고추, 당근. 고추씨 기름 내죠. 당근은 발효율 떨어지니까 단명종자로 들어가죠. 뭐 파나 양파도 기름 냅니다. 상추 요거는 광발화성 종자로 단명종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이류를 베고니아 펜지도 요거 단명종자를 넣어주시라는 거. 상명종자는 식용작물의 외떡. 자, 식용작물의 외떡은 상명종자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벼, 맹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냐면 십자가 종자는 상명종자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 식용작물의 외떡인 작물, 벼, 밀, 보리, 귀리 해당되죠. 그 다음에 켄터키 블루그라스도 요것도 외떡이죠. 그 다음에 식용작물
요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채, 식용, 이건 십자가죠. 배추, 양배추, 꽃양배추, 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유채를 단명종자가 아니라 상명종자에 넣는 거는 기름을 짜지만 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상명종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명종자, 소립 목초종자는 장명종자, 클로버, 저기 클로버씨예요. 화이트 클로버. 그 다음에 엘퍼퍼, 사탕무, 배치 이런 거는 소립 목초종자이면서 장명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근대 비트, 토마토는 수확을 해보면 털이 있어요. 요게 휴면성을 건드리죠. 그래서 토마토도 장명입니다. 가지, 수박은 반짝반짝 코팅이에요. 반짝반짝 코팅.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가지, 그 다음에 까만 수박 있죠. 반짝반짝 코팅인 거는 약간 경실 쪽이기 때문에 장명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을 건드리는 건 접시꽃, 나팔꽃, 스토커 요거. 접시꽃, 나팔꽃, 스토커도 장명종자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달달달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물의 검사 방법이 규격에서 보면 특정병, 기타병, 특정해초, 기타해초, 검사 시기 및 횟수 요게 있는데 이걸 두루두루 표 하나를 알아놓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건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거 표 하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벼의 특정병은 키다리병, 성충신고병, 기타병은 뭐 도열병, 가시무늬병, 흰잎마른병, 오갈병, 입진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이상누르병. 그 다음에 특정해초는 피라는 거. 검사 시기는 유습기로부터 호습기 사이에 1회 실시한다는 거. 보리는 특정병이 극간부기, 속간부기, 보리 줄무늬. 그 다음에 기타병은 붉은 곰팡이병입니다. 기타해초는 냉이, 뚝새풀. 그리고 검사 시기 유습기부터 황숙기 사이에 1회 실시한다는 거. 밀은 극간부기, 비린간부기. 그리고 요거는 기타병은 붉은 곰팡이, 흰가루, 줄기녹병, 점녹병, 뭐 위축병, 역꽃병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시기는 유습기에서 황숙기 사이에 1회 실시. 맹류는 그래서 극간부기, 속간부기, 비린간부기, 보리줄무늬. 그래서 겉, 속, 비린이라 써주시고 갈로에다가 깐부기병 해주세요. 그러면 겉, 속, 비린, 깐부기병, 그 다음에 보리줄무늬병. 기타병에는 붉은 곰팡이병, 흰가루병, 줄기녹병, 점녹병, 위축병, 역꽃병, 바이러스병이 있다는 거. 콩은 자반병. 보라색으로 멍든 것처럼 물드는 거예요. 그게 특정병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병은 모자이크병, 세균성 전문의병, 불마른병, 탄저병, 녹균병. 특정해초는 새삼. 새삼인데 요게 미국 실새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새삼으로 나와 있으니까 새삼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약에 1회 실시한다는 거. 옥수수는 기타병만 있어요. 매문병, 가시무늬병, 깐부기병, 붉은 곰팡이병. 요거는 수술 출현 일주일 전이나 수술 출현, 암술 출현 및 수확 일주일 전에 1회씩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는 감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건드리냐면요. 모자이크 바이러스병, 잎말림 바이러스, 갸죽병, 둘레썩은병, 풋마른병이 동시에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작물을 쓰시오. 감자예요. 감자. 그러면 검사 시기 및 횟수는 춘작은 유묘기, 봄에 심는 감자는 유묘기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추작은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재검사 1기 검사 후 15일 이후에 각각 1회 실시하는 게 요게 감자입니다. 고구마는 흑반병, 마이코플라스마병 요것도 건드렸어요. 그리고 기타병은 만알병, 선충병 요거는 괴건비대 초기에 1회 실시하고요. 팥이나 녹두는 뭐 콩세균병, 위축병이 있고 개화기에 실시합니다. 땅콩은 갈반병, 개화기에 1회 실시. 참깨는 역병, 위적병, 개화기에 1회 실시. 들깨는 녹병, 요거는 나왔어요. 개화기에 1회 실시. 유채는 균핵병이고 추대기에 1회 실시. 채소는 몇 번 건드렸어요.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개화기에 1회 실시한다는 거. 여기까지. 요 표를 무조건 달달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종자, 생산, 조제, 저장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